네, 안녕하세요. 아산정책연구원 이재현입니다. 오늘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필리핀과 미국 동맹에서 방문군 지휘협정을 폐기하는 일이 올해 2월에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내에는 많이 안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 필리핀과 미국의 동맹관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문제는 있는데, 미국의 인태 전략이나 또 한국도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기 때문에 2월부터 6월까지 벌어졌던 필리핀 미국 사이의 일들이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또 한국 정부에서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신남방 정책에는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필리핀의 VFA 폐기 설명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파워포인트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할 VFA가 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필리핀과 미국 사이의 동맹을 규정하는 협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951년에 맺어진 상호방위협정이 있고요. 98년에 맺어진 지금 얘기하는 VFA가 있고 2014년에 나온 에드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MDT고요. 상호방위협정이고, 그 이후에 상호방위협정을 구체화시켜가지고 미군하고 민간인 인력 출입하고 이동, 그 다음에 필리핀 안에 들어와 있는 미군들의 형사 관할권, 그 다음에 미국 장비의 출입 규정 같은 것들을 담은 게 VFA고, 2014년에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에드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냉전이 끝난 1991년 이후에 미국과 필리핀 동맹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미국이 필리핀에서 미군 기지를 거의 대부분 철수해갖고 나간 이후에는 필리핀하고 미국 사이에 군사동맹에 큰 의미가 없었는데, 98년에 VFA를 계기로 해서 다시 살아났고, 2014년에 에드카가 미국과 필리핀 사이의 군사 협력, 동맹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들었는데, 이번에 폐기된 VFA는 올해 2월에 두테르테 대통령이 갑자기 미국과 협력을 못하겠다, VFA를 폐기해야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VFA가 폐기가 되면은 그거의 후속 조치인 에드카는 사실상 무력화가 되고요. 그리고 미국과 필리핀 사이의 동맹을 규정하는 MDT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이건 그냥 몇 줄 정도에 달하는 선언 정도밖에 안 되니까는요. 그래서 2월에 두테르테 대통령이 VFA를 폐기하겠다라고 하고 나서 이렇게 선언이 있은 지 180일 이후에 자동으로 폐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달라졌죠. 6월 초에 두테르테 대통령이 갑자기 이 카운트다운을 멈추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올해 말까지 기다려보겠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라고 이야기를 해서 일단은 VFA가 폐기되지 않고 지금 폐기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VFA를 가지고 논란이 된 거를 좀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필리핀하고 미국 관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실 롤러코스터를 탔다라고 해야 될까요? 두테르테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건 2016년이고, 이때는 미국에서는 오바마 행정부 시기였고,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두테르테의 마약과 전쟁 이런 것들을 미국이 비판을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하고 두테르테 대통령 사이에 많은 설전이 오갔고요. 욕설까지 오가는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2017년에 필리핀의 마라위에서 테러리스트들이 준동을 하면서 미국이 테러리스트 진압에 큰 도움을 줬고,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이 됐고, 2018년에는 미국과 필리핀 사이의 군사협력을 더욱 확대해야 되겠다라는 데까지 갔습니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도 미국과의 동맹관계, 협력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런데 2019년 4월에 미국에서 필리핀 상원의원 리마라는 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구금돼 있는데 그 석방하라는 의원들의 성명이 있었고, 이때를 계기로 해서 급격히 관계가 다시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2019년 말에 로날도 델라로사라는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두테르테의 마약과 전쟁을 가장 앞장섰던 경찰 총장 출신인데, 이 사람의 미국 비자가 취소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난 두테르테 대통령이 VFA를 폐기하게 된 거죠. 사실
자기 측근 한 사람의 비자가 폐기가 됐다고 그래서 동맹 관계가 망가지는 일은 쉽게 볼 수 없는 일인데, 좀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은 필리핀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 이런 뭐 좀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브링크맨십 디플로머시라는 행태들이 많이 나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전 총리 마하티르도 그렇고,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도 그렇고, 또 인도네시아의 해양수산부 장관을 했던 사람도 그렇고,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하는 것들을 어선을 잡아다 그냥 그 자리에서 폭파시켜버리는 이런 일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행태들이 자주 보이는데, 그 이면에 또 아까 말씀드린 델라로사의 비자가 취소된 거 말고도 그 미국과의 동맹관계 자체에 대한 불만도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미국이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충분히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이게 무슨 동맹이냐라는 불만이 밑에 좀 깔려 있었던 게 있었고요. 어쨌든 두테르테가 VFA를 폐기한다고 그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되게 쿨한 반응을 보였죠. 쿨하다고 해야 되나? 나는 그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다라고 했고, 미국과 필리핀 사이에 2월 초부터 6월까지 4달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반 큰 노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1일 날 폐기를 중단하겠다라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선언을 한 상황이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문제가 수면 아래로 들어갔죠. 그럼 미국하고 필리핀이 이 관계에서 이면에 깔고 있는 계산은 뭐냐? 필리핀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이 상당히 중요한 대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5억 달러 이상의 군사 지원을 필리핀이 미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제 측면을 봐도 필리핀 입장에서 미국은 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고요. 미국에 가 있는 필리핀 이주 노동자들이 약 3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보내오는 돈이 또 엄청나고요. 거기다가 두테르테 대통령이 VFA를 폐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을 때 상원에서 두테르테를 지지하는 상원 의원들조차도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대법원으로 가지고 가서 과연 이렇게 대통령의 마음대로 폐기를 해도 되는 거냐라는 것을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보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필리핀이란 나라를 보면은 뭐 동맹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해온 것도 있고, 과거에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 지배했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필리핀 일반 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시각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파워포인트에 제가 78대 24라고 써놓은 게, 필리핀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했을 때 당신은 미국 쪽으로 가겠느냐 중국 쪽으로 가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78%가 미국 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24%가 중국 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테르테 대통령도 VFA를 폐기하고 미국과 동맹 관계를 끊겠다 이런 큰 소리를 지르긴 하는데 그걸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최근 남중국해, 그러니까 2020년 들어서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중국 사이에, 말레이시아와 중국 사이에, 뭐 베트남과 중국 사이에 몇 번의 충돌들이 있었고, 결국에 필리핀 입장에서는 남중국해에서 자신들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 이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필리핀 국내 상황도 어수선한데 이런 대외 정책을 가지고 더 큰 논란을 만들면 곤란하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물론 두테르테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경고를 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반면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 필리핀과의 동맹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처음에 이제 트럼프의 전략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모른 척하고 버티기 전략. 필리핀이 하면 어디까지 하겠는가. 내가 난 크게 개의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버티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필리핀이 철회하고 돌아올 거다.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지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시아 태평양 혹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중앙에 한가운데 남중국해에 필리핀이라는 국가가 있고 미국의 동맹 국가고 여기에 있는 군사기지를 미국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인도 태평양 전략 수행을 위해서 대단히 미국 입장에서는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런 상황이고 미국
미국이 필리핀과의 동맹이 위태로워지고 필리핀에 대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은 동남아시아 전체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 그리고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한 신뢰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미국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 큰 소리는 지르고 있지만 둘 다 이면에서는 실제로 이게 벌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만 좀 미국의 인태 전략과 신남방 정책에 대한 그 함의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미국의 인태 전략 속에서 필리핀이라는 국가는 미국이 인태 전략을 어디로 끌고 갈 건가? 확실한 동맹 국가, 큰 나라들 몇 개만 끌고 흔히 쿼드라고 이야기하는 또는 쿼드 플러스라고 이야기하는 국가들만 끌고 갈 건지 아니면은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펼쳐가지고 지역에 있는 작은 국가들까지 포함해서 큰 텐트를 칠 건지 이 두 전략에 따라서 필리핀과의 동맹 관계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필리핀 미국 동맹을 이렇게 흔들면서까지 미국에 대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한 지역 국가들의 신뢰가 되게 많이 낮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죠. VFA를 폐기하지 않겠다, 또 혹은 폐기로 가는 그 시기를 중단하겠다라고 해서 잠시 멈춰 있는 이 멈춰진 상태가 끝나고 다시 VFA가 원상 복구가 되면은 그냥 백투 노멀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쩌면은 지역 국가들 전반적으로 미국에 대한 신뢰가 되게 낮아진 게 새로운 뉴노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동남아 국가, 특히 필리핀 입장에서는 인태 전략, 인도 퍼시픽,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이 유효기간이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어쨌든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고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말에 선거를 치러야 되고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지 못하면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인태 전략이라는 전략의 내용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이름 자체는 사라질 가능성이 크죠.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인태 전략의 유효기간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두테르테 대통령도 그렇고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미국하고 필리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신남방 정책에 대한 함의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처럼, 그리고 다른 동남아의 지도자들처럼 강대국 또는 중견국이라고 하는 국가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동맹 관계도 뒤집어 버리는 것이 한국의 대동남아 정책인 신남방 정책에 대해서 어떤 불안 요소는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할 수 있죠. 필리핀하고 한국 관계를 봤을 때 잘 지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필리핀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입장을 바꿔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남방 정책은 어떻게 되는가? 불안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불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로 불안하다면은 우리가 제도를 좀 더 갖춰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한 대통령이나 특정한 정책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제도를 통해서 안정성을 가지고 계속 정책이 진행이 되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좀 동남아 국가들하고 한국 사이에 좀 인식 공동체, 꼭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트랙트 차원에서 인식 공동체를 만들어서 정부가 바뀌든지 정책이 바뀌든지 간에 계속 한국과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 한국과 아세안 사이에 협력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좀 놓는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정치 지도자들의 바뀌는 정책 노선에 의해서 한국과 동남아 국가들 관계가 영향을 좀 덜 받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